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345kV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두고 괴산군 연풍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백두대간 산림 훼손은 물론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괴산군 연풍면의 한 마을. 연풍면 주민 300여 명이 꽃상열을 따라 행진합니다. 34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백두대간 구간인 연풍면을 지나간다는 소식에 일제히 들고 일어선 겁니다. 송전탑 결소반대!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관 전력망 사업 95개 중 하나로 총 연장 123km의 신영주, 신중부 구간을 고시했습니다. 동해안 지역 무탄소 전원 개통 연계가 목적으로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충북과 용인 등 각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전력망입니다. 연풍면 주민들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이유로 백두대간 핵심 구역을 가로지를 순 없다고 주장합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인간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보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송전선로의 안전거리와 선화지 확보를 위해 산림을 벌채해야 하고 그 결과 폭 수십 미터에 이르는 산림 훼손 구간이 백두대간 능선을 가로지르게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는 맘 되게 홍두깨라고 저희들은 날벼락을 맞은 일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갖고 어떻게 운영이 되었으며 자연과 마을을 지켜내겠다는 어른들의 움직임에 학생들도 연단에 섰습니다. 훗날 어린이 되었을 때도 연풍은 정말 아름다운 고향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연풍의 명산들과 수옥폭포, 이화령 등 백두대간의 아름다운 풍경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출발해 청주 오창까지 이어지는 신영주, 신중부 송전선로의 후보 경과지 8구간은 아직 최적 경과지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 한국전력은 남은 기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지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활동 기한은 다음 달에 종료되는 가운데 이 기간 주민과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한전이 자체 구성한 입지선정위가 출범하게 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 4월 한국교원대의 한 교수가 강의를 제자나 외부 강사에게 맡기는 등 수업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대학 측은 강도 높은 감사 끝에 해당 교수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앞서 2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강력 항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대학 당국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환 기자입니다. 강의를 제자에게 맡기거나 몇 차례 집중 수업으로 대체됐다. 교육 과정이 사실상 축소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교원대에 붙은 K 교수를 고발하는 내용의 학생 대자보입니다. K 교수는 지난 2022년과 2025년에도 불성실한 강의 태도와 관련해 학교 자체 감사를 받았는데 당시 K 교수에게 내려진 조치는 감봉과 수업료 반환이었습니다. 올해 역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과거 처분이 너무 가볍지 않았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가 좋긴 좋구나 이렇게 해도 안 잘리니까 연구 능력도 그렇고 뭐 불성 수업도 그렇고 그렇게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유지하는 것 보면 지난 4월 교정 곳곳에 대자보가 붙자 한국교원대는 K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세 번째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착수 4개월여 만인 지난 4일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과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 K 교수가 진행했던 최근 2, 3년간의 수업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선 2차례 징계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제기된 수업 관련 문제가 이번엔 해임이라는 중징계로 이어진 겁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교원대로 대학원을 오고 싶어하는 선배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배들도 되게 좋아할 소식이라는 생각이
다만 K 교수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면 해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취재진은 제기된 의혹과 해임 처분에 대한 K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어제 괴산의 한 계곡에서 다슬기를 잡던 5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올여름 다슬기를 잡다 숨진 사람만 벌써 10명에 달하는데요. 수심이 얕거나 유속이 빠르지 않은 곳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소방 구급차와 경찰차가 계곡 옆 주택으로 들어옵니다. 일행 한 명이 다슬기를 잡다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겁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괴산 쌍곡계곡에서 다슬기를 잡던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일행 4명과 떨어져 30여 분간 홀로 다슬기를 잡고 있었는데 이후 일행들이 물 위에 엎어져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혼자 떨어져 계신 길이 한 30분 정도 되셨대요. 그 일행분들이 이제 철수하는 과정에서 내려오시다 보니까는 여기 물에 이제 엎어져 있는 걸 보셔갖고 그분들이 이제 끌고 나오셔갖고 이제 심폐소생하시고 119 신고하시고. 경찰은 A씨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외상은 없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들어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계곡의 수심은 제 다리만 잠길 정도의 깊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뜨거운 햇살 밑에서 장시간 구부린 채로 다슬기를 잡다 보면 일시적으로 어지럼증이 발생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니까 혈관이 확장되면 충분히 뇌까지 혈액이 안 올라가면 갑자기 일어섰을 때 일시적으로 현기증, 아찔하게 의식을 잃을 수가 있고요. 저혈압 환자든 고혈압 환자든 혈압의 변화가 앉아있다 일어났을 때 혈압이 약간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A씨도 평소 고혈압이 있는 데다 물놀이 전에 술을 마신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심이 얕거나 유속이 빠르지 않더라도 다양한 원인으로 다슬기 채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중요합니다. 다슬기 채취를 하실 때에는 많이 잡겠다고 혼자서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가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셔야 하며 음주를 삼가셔야 합니다. 불과 지난 6일에도 제천의 한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60대가 숨지는 등 올 여름 들어 다슬기 채취 관련 사고로 전국에서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일본이 우리 땅 독도를 다케시마, 한자로 죽도라고 부르고 있죠. 하지만 죽도는 사실 울릉도의 또 다른 부속섬의 명칭입니다. 이곳엔 지금 주민 1명만 남아 섬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죽도에 일가족이 살았다는 기록이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TBC 박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백 사진 속 일가족. 너와 집 앞에 선 성인 남성 1명과 여성 2명, 어린아이 8명이 경직된 모습으로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일제강점기, 울릉도에서 찍힌 주민들로만 알려져 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울릉도 남쪽의 부속섬, 죽도에서 찍혔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한 고서점에서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원 야스이의 1919년 울릉도 고적조사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제국주의적인 시선으로 식민주의 역사관을 심어놓기 위해서 아주 정말 현장에서 노력했던 게 조선 고적조사 사업이라는 것들이거든요. 야스이가 죽도에 관해 남긴 기록 7장. 흑백사진 속 일가족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재천이 사는 집인데 이 섬 안에 그의 집 하나뿐이라고 한다. 11명이 이 초가에 살고 있다. 우리들은 오후 2시 20분에 이 섬을 떠났다. 집안 식구 전부가 나와 배웅했다. 사진 속에는 야스이를 배웅한 절벽에 밧줄이 설치된 모습도 담겼는데 1993년에서야 계단이 생긴 죽도의 유일한 진입로입니다. 정 교수는 이 기록들이 100여 년 전 울릉도 변두리 섬인 죽도에도 조선인이 살았다는 것을 확인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가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조사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서 우리의 기억으로 돌려놓는 것들은 정말 2026년의 광복절의 시대 정신에 맞는. 정 교수가 지난 10여 년간 입수한 자료 중 야스이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 울릉도 사진은 모두 200여 점.
정 교수는 미공개 사진 100여 점을 포함한 이 자료들을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 최초 공개합니다. 신라의 역사가 간직된 우상국의 역사와 19세기 후반부터 계속해서 땅을 개척하고 살아왔던 조선인 개척민들의 삶이 이 야스이의 사진과 기록석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시는 내년 2월까지 울릉군 수토역사 전시관에서 진행됩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충청북도가 뇌물죄, 전과 이력 등으로 부적절한 인사라는 여론을 뒤로한 채 박병국 전 경무관을 대외협력보좌관에 임용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박 보좌관에 대해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로 정부 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전략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에 임용한 이재한 전 한용산업 대표이사는 지역 갈등 해소와 균형 발전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급 상당의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기간은 1년입니다. 한편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은 박병국 보좌관 기용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협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과 원칙에 따라 도정을 운영하는 게 협치라며 이번 인사의 부당성을 끝까지 따지고 잘못된 도정 운영을 강력하게 견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충청북도가 박병국 대외협력보좌관 임명을 민생과 실용, 삼고초려로 포장하는 것은 공직부패와 공직윤리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김성택 전 청주시 의원이 공천 청탁 명목으로 이강일 국회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강일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지난 1월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와 일의 납원으로 확정해달라며 돈 봉투를 건네려 했지만 거절했다며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시의원은 정치 후원금을 주기 위해 50만 원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 의원이 거절해 같은 날 후원금 계좌에 송금했고 자신의 선거앱 관련 고소로 보복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천문화원이 주최한 헤이그 특사 120주년 기념 충북 독립운동사 학술 심포지엄이 오늘 진천에 건립된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한 1907년 헤이그 특사의 주역이었던 이상설 선생의 독립운동 업적을 기리고 충북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진천문화원은 광복절을 앞두고 열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충북인들이 지역의 숭고한 독립운동 역사를 더욱 깊이 기억하고 조명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연대가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개편 중단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예산이 줄면 공교육이 부실해지고 사교육 의존과 가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예산과 교원을 줄이면 농촌의 작은 학교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충북도의회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오늘 제55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 선수와 지도자들을 위한 스포츠 꿈나무 격려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한 학생 선수와 지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스포츠 스타들의 응원 메시지를 시청하고 다음 대회를 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경험이 다음 도전을 준비하는 든든한 실력이 될 것이라며 학생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청주 출신 가수 요요미 씨가 청주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청원생명 브랜드의 공식 홍보 모델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장섭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요요미 씨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청원생명 브랜드 농특산물을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청주시는 친근하고 역동적인 마케팅을 펼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청주동물원에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수사자 바람이가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4년생인 바람이는 창원의 한 실내 동물원에서 생활하며 늑골이 드러날 정도로 말라 갈비사자로 불렸지만 청주동물원이 구조해 3년여 동안 보살펴왔습니다. 노안으로 인한 자연사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7살 쌍둥이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40대 엄마 B씨를 말리지 않고 함께 자살을 시도한 50대 A씨에게 자살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